저는 그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하고 실제 입시 제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부산보건장입니다. 저는 부모님들 책자 말고요, 파일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보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일부 강연 경청하시는 동안 제가 밖에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눈은 그치고요, 차들은 조금 서행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계속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었는데 눈은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시작하고요. 아무리 좀 시간이 좀 바쁘더라도 우선 좀 10페이지 내용부터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내용은 아까 이제 저희 박탐 선생님께서 윈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학생분들도 자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우리 학생들이 진행되는 입시 일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수시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정시, 그리고 오른쪽에 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기말고사 대비, 그래서 곡정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내일 시험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윈터, 그래서 수시에 관련된 것으로선 내신 성적하고 희망대학을 파악하게 되고요. 입시 포트폴리오 사전조사,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넘기시기가 편할 거예요. 30페이지, 31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뒤쪽에서부터 여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쪽, 31쪽 내용을 보면 저희는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30쪽, 31쪽 내용입니다.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학생들이 하는 건 없고요. 전부 선생님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쪽부터 포트폴리오 내용이 이제 몇 가지 소개가 좀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10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이제 2월달, 정확하게는 2월 후반부부터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포트폴리오 작성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곡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부터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요. 이제 대학 네임밸류가 중요하냐, 지역이 중요하냐, 아니면 학과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메인에 두고 학생한테 선호도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 들어가면 학생들하고 어머님들 아까 잠깐 보셨던 포트폴리오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부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9월 7일이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입니다. 9월 7일.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 개별 입시 플랜 완성. 그러니까 8월에는 이게 좀 맞춰져야, 정확하게는 9월 2일 날 시험을 보고 이게 수정이 좀 됩니다. 근데 거칠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8월 중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10월부터 논술 시험이 이제 후반부부터 진행이 되고 종합전형, 논술 말고도 종합전형의 면접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의 이제 일정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운데죠. 정시 부분을 보게 되면 1, 2월 윈터 기간에 수능 대비 1차 전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1부터 10까지 한 바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월에 이제 1학기 개강이 되면서 두 번째 반복 학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수시 정시 지원 중간 점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3월부터 뒤쪽에 보셨던 포트폴리오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수능 점수보다 너무 높거나 예상되는 수능 점수보다 너무 낮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학생하고 그간 조율했던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본인들 바로 오른쪽에 보면 3월 24일 서울시, 5월 7일 경기도, 6월 4일 평가원 1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모의고사에 어떤 시험은 국어를 잘 보고 어떤 달은 영어를 잘 보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각 월에 잘 본 시험을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월, 4월, 6월보다 조금 높은 점수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수시에서는 어떨까라고 타진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학생의 학습, 이 성과에 따라 그 대학에서 조금 높이거나 그 대학에서 조금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보통은 그래요. 여름방학 기간이 이제 재헌절 때 보통 시작을 하고 광복절 때 보통 종료가 되죠. 그래서 2학기 개강이 이제 7월 중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3차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마다 좀 차이가 생겨요. 보통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취도가 좀 높은 반은 이 시기에 썸머 기간에 한 바퀴를 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9월 3학기 개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파이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성취도가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은 사실 썸머,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학습이 사실 이제 수능 전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방금 들었던 10페이지 내용은 이제 월간 진행되는 일정을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된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1년 동안 어떤 일과가 진행되는지 아까 이제 탕보 선생님이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2월 4일입니다. 혹시 부모님들 오늘 D-마이너스 며칠인지 아실까요? 오늘이 350일이에요. 350일.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월하고 2월에 윈터 학습을 통해서 신학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2일 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5월 달에 중간고사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7월 달에 기말고사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학원을 다 모든 학원을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돼요. 본인들 수학의 선택 과목 아시죠?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가 있죠. 자, 3월 달에 미적분이 되었건 확률과 통계가 되었건 책 내용에, 각 책 내용에 절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달 중간고사가 보통 5월 초에 있는데 3월달에 이걸 진도를 맞춰놔야 4월에 반복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같은 이치 그대로입니다. 확통이건 미적이건 절반 내용을 지금 나갔죠. 그럼 나머지 절반 내용을 중간고사 5월 초에 끝나자마자 5월 초에서 6평1, 6월 초까지는 진도를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6월달 이제 평가원 시험 끝나고 이때 본격적으로 한 바퀴, 그러니까 흔히 학원에서 시험 대비 많이 하잖아요. 이때 시험 대비를 해서 7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내신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3월 24일 날 모의고사, 5월 7일 날 모의고사, 6월 4일 날 평가원 시험, 보통은 6평 기준으로 수능이 대략 160일 정도 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168일이요. 그리고 7월 달에
8일에 또 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과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3에서 고1 될 때.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겨울방학 기간에 잠깐 좀 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내 맘하고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공부를 언젠가 철이 들잖아요. 철까지는 아니어도 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시험 일정이 계속 보시다시피 빡빡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은 비어있네요. 예. 내신도 없고 그리고 시험도 모의고사도 없고. 그런데 가운데 제가 메모를 해놨죠. 8월 31일이 생활기록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1일이 마감일이니까 8월 후반부에 학교에서 이걸 마무리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일찍 학생들을 이제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찾으시겠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조율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학원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까 보셨던 포트폴리오. 이걸 학생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이 수시원서 접수 시작이에요. 심리적으로 사실 힘이 들죠. 그래서 8월도 공란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쉬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8월 11일이 내년이죠. 이제 내년 8월 11일이 이제 D-100일이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9월 2일 마지막 재수생까지 이제 수능 고수들이 등장을 하는 9월 2일에 2차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내년 기준으로는 78일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 20일에 서울시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19일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해서 오늘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일정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왜 윈터를 꼭 수원 메가스터디가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3학년 학생들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의 기억, 작년 3월의 기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봤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해도가 높고 낮고 성취도를 떠나서 3월에 신규생이 왔는데 저는 미적분, 저는 확통, 저는 수원 두복습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 어디서부터 단축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한테 접근은 하겠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1월하고 2월에 하루에 13시간씩 잘하건 못하건 그걸 들은 아이가 있고 그 과정이 없이 3월 달에 책을 처음 펼치는 아이가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윈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면 지금 제 이야기를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페이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윈터 프로그램 안내 드릴게요. 자, 개강은 12월 29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일의 의미는요, 이날부터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29일엔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질 않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3번의 시간을 보시면 일부 시기 29일 개강하고 나서는 1월 8일까지는 저녁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우리 지금 예비고사 학생들 2층에서 현재 시험 대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부를 하게 되고 토요일은 오전에 좀 나와야 하고요.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맞죠. 올해 재작년도 그렇고 학교를 이제 좀 일찍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다 파악을 합니다. 개강은 29일이고 방학은 예를 들어 1월 10일인, 1월 5일인데, 그죠? 그러면 일부 시기에 일찍 끝나는 거잖아요. 학원에 오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지금 학생들이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있죠? 요 자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는 책꽂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책꽂이가 없어지고 칸막이가 생겼다? 요 정도 느낌. 예. 그렇게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층 강의실 환경은 그렇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환경은 요즘 학생들 스터디 카페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자리하신 자리보다 조금 더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이러한 식의 자습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기에 저녁에 수업이 진행되지만 나는 일찍 올 수 있다. 그러면 나와서 자습하고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시간씩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진짜 윈터는 1월 9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한 25개 학교 정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1월 8일 날 방학 시기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프로그램은 1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2부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아침부터 점심 이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수능 대비 집중 학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전화 상담 혹은 부모님들이 이제 내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윈터 때 하는 수업이 수능이냐 내신이냐 이러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저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지금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2학년 때는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지학사, 영어는 금성 출판사, 그리고 수학은 사실 출판사의 구분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3학년 때는 출판사 교재를 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수능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소스가 출판사 교과서가 아니라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그래서 사실은 3학년 때 진행되는 내신에 대한 대비나 수능에 대한 대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지만 수학 기준으로 선택 과목 안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고 심지어 아마 2과목을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중간고사는 미적이건 확통이건 그걸 반으로 나눠서 절반이 중간고사, 절반이 기말고사가 되는데 재수생은 약간 다르죠. 6평 시험 범위는 그 절반에 조금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온전히 갖춰지는 건 사실 9월입니다. 그러니까 고3 재학 중인 학생들은 사실 좀 빨리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수능 대비 집중학습이라고 해놨고 사실 지금 이 수업이 3학년 1학기 때 내신 대비하고도 똑같습니다. 내용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특징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예비반 현재 지금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윈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시상담.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 이제 메가스터디, 수업 메가스터디 고3은 윈터에만 반짝 수업을 하고 다시 이제 학생들이 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연중 진행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보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시 원서 작성 전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 좀 긴장되는 날입니다. 지금 26학번 아이들,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내일이 이제 수능 성적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전화가 많이 올 테고, 그리고 저희도 전화를 많이 할 테고, 그래서 정시 상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느 해하고 달리 정시 상담 접수 시작이 12월 중에 있어요. 근데 내년은 우리 이제 지금 자리에 하신 부모님들 27학번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1월 중에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프로그램 특징, 연간 특징이죠.
1번부터 10까지 10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고3 부모님들을 모셔서 우리 곡사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저희가 계속 누적된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표준 시간표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1부하고 2부에 시간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1부는 12월 29일 개강, 1월 8일까지 저녁 수업.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국어,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2페이지 지금 중간 약간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보면 이제 2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9일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월 말까지. 그래서 아침 9시에 학생들 등원을 하게 돼서 9시 10분까지 조회하게 되는 거죠. 왔나 안 왔나 어디 아픈 데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핸드폰 전부 수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필수 과목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국어로 치자면 문학과 독서, 수학으로 치자면 수학 1, 수학 2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교시씩 월요일 4교시, 화요일 4교시, 수요일 4교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오후에는 선택 과목 수업입니다. 그래서 미선택자, 나는 수업이 예를 들어 미적만 듣고 영어 하나만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20시간이잖아요. 그럼 비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럼 비는 시간에는 아까 안내드렸던 스터디 카페,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 자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전 필수 과목은 그죠? 수학 레벨 기준으로 5개 반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학이 90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반에 속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조금 여태까지 쌓인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위반에 좀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오후 선택 과목은 확실한 건 올해 모집사항을 마무리를, 집계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미적분 4개 반, 확률과 통계 4개 반, 각 4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수강료 이제 안내 나와 있고요. 수강료 안내 가운데 부분에 오후 선택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후 선택 과목 보시면 그거 바로 밑에 미적분 6T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확통은 4T도 있고 6T도 있고, 보통 상위반은 4T, 보통 하위반은 6T, 그리고 언맥 2T, 국어의 선택 과목인 화작 2T, 그리고 영어 2T.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나는 미적분학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그죠? 그리고 영어 독해를 하나 듣겠다. 그럼 미적분 6T에 국어 2T, 영어 2T니까 10시간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대학생처럼 이제 수업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후에 전체 20시간 중에 10시간 수업을 듣게 되니까 10시간이 비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빌 때는 수업은 2층에서 듣고, 그리고 비는 시간에는 이제 층을 이동해서, 그죠? 학습관에서 본인 자리에서 자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각 교과별로 국어, 수학, 영어별로 어떤 과목을 수업하고 내용을 공부하고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국어, 오전은 아까 안내드렸듯이 문학 독서, 그리고 오후에는 언맥 화작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고요. 내용은 인쇄된 내용, 본인들 이제 명기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문독의 경우는 EBS, 그 다음에 언맥 화작은 기출의 바이블,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같은 순서대로 수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본인들께서 이제 하나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국어하고 영어는 진도라는 개념이 사실 좀 없죠. 근데 수학은 엄연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수학 영역은 다른 것과 달리 범위가 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보시는 대로 수학 원투 미적 확통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다가 굵은 글씨로 수학 영역은 진도를 언제까지? 2월에 마칩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윈터를 한 15년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의 니즈가 우리 단기간에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학원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기숙학교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1월에 한번 진도를 맞춰봤어요. 계획을 잡은 거죠. 마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일요일 날까지 학생들을 부른 겁니다. 왜?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까지 불러서 보강을 해서 겨우 진도를 맞췄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실 뒷부분에 배운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행착오를 한번 겪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단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다소, 그 뒤부터는 그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월에 맞춰줬으면 하는 요청이 이제 있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대중 강의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또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윈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2월에 진도를 마치는데, 자 여기에서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상위반하고 중위반의 교재가 다르죠. 예. 그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를 중위반은 사용을 하는데, 아까 기억하시죠? 필수 과목이 진행되는 오전은 수학 기준으로 레벨반은 5개 운영한다.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 아래 5반은 사실 2월에도 진도를 마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2월 중순경에, 사실 1월 말이라든가 2월 달이 되면 이 뒤가 이제 짐작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요. 우리 스피드를 좀 빨리 해서 진도를 맞춰볼까? 아니면 성취도를 좀 집중을 해서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도는 끝까지 안 나가더라도 조금 차근차근히 해볼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차근차근히 하자. 선생님 좀 너무 빠르면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해봐야 알겠지만 작년, 재작년의 경험으로는 5반의 경우는 진도를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못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70%나 60%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80% 이상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그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빈출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빈출이 아닌 부분 중심으로 스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없어도 자주 나오는 부분은 신경 써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 역시 참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은 독해입니다. 그래서 준킬러 유형. 이게 해마다 약간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80점 정도 위아래.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오전 수업은 준킬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는 독해와 문법 구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독해 준킬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지만 영어를 항상 100점 하면 이제 하나 틀리거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킬러 유형 선택 과목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반대가 있겠죠. 선생님 운 좋을 때 80점.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쭉쭉쭉. 이러한 학생들은 이 문법 구문, 용어가 없는 해석법, 요 선택 과목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내용은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국정고가 시험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원고는 좀 늦게 끝나고요. 15일이 이제 권선고 뭐 이렇게 시험이 종료되게 되는데, 종료되는 학생들한테 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생들한테 이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대로 이제 안내받으신 그대로 6페이지 페이퍼의 중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학생들한테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수강 과목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들을지, 수학 1, 2를 들을지, 영어를 들을지, 보통은 이제 오전은 세 강좌를 다 신청을 해요. 그리고 복잡한 게 이제 오후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미적분 6T, 확통, 엄매, 화자, 영어 독해 킬러, 영어 문법 구분, 요거를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을 레벨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레벨 분류를 하게 되고요. 레벨 분류를 하게 되고, 국어하고 영어는 시간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내가 미적 수업이 월, 수, 금 1, 2교시에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국어나 영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다른 요일에 있는 너는 문독 B야. 문독은 아니죠. 엄매 B야. 너는 화작 C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전혀 얘는 혼선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7페이지입니다. 재원생 부모님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부생, 오늘 윈터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은 이게 이제 질문이죠. 입학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학 절차의 1번을 보시면 모의고사, 특히 성적표 지참 내원, 그리고 성적표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저희가 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성적표가 없다면 적어도 수학에 대한 등급과 점수, 왜냐하면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 중심으로 특히 수학의 점수까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때 앞뒤로 해서 이미 제가 전화 한 번씩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저번에 상담을 한 누구인데 아이 점수를 불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상담실에서 바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메모를 하거나, 그래서 재원생하고 외부생하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막 몰릴 텐데 요 학생들 점수를 전부 다 한데 모아서, 그죠? 개강은 29일이니까 보통 한 4일, 5일 전에, 그죠? 제가 이제 반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원생 부모님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비고3은 배치고사, 선발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모의고사가 3등급이다, 뭐 72점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발고사를 봤는데 66점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 반에 누가 똑같은데 매칭이 좀 쉽겠죠. 그래서 선발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번 토요일 날 2시, 2시 반부터 쭉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고사를 한번 봐야 된다면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시에 상담 예약이다. 그러면 2시에 저희 이제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 학원에 일찍 내원을 해 주셔서 학생은 그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시험 마치면 시험 결과가 나올 테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예. 그리고 장학제도. 제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원을 다 다녀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 학원이 장학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자리하신 부모님 중에 종합반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윈터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그럴 때 스터디 카페를 보내기보다는 누가 옆에서 감독을 진짜 귀찮게 하는 거죠. 유튜브 보면 뭐라 하고 졸면 깨워주고 예. 그게 이제 하이퍼플 학습관이고요. 제가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종합반하고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반 수업은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종합반 아이인데 선택 과목에 공강이 있으면 학습관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4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독립된 공간 3층에서 4층도 조용하고 2층도 조용한데요. 3층도 정말 조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3층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마음을 좀 일찍 마음먹은 예. 그러니까 재수를 좀 결심한 예. 이 학생들하고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층도 조용하지만 조금 더 학습 환경이 조금의 차이는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다 합니다. 출결. 예. 그래서 안 오면 부모님한테 알리게 되고요. 일단 못 나가게 하고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정해진 학습 시간표에 의한 일과 진행.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근데 학습 시간에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시 정보 제공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래 시간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네요. 지금 재원생들은 9페이지에 해당하는 신청서 내용이 학생들한테 이미 다 나갔고 나가서 작성된 내용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주간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이제 적은 시간에 오지 않으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 일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연중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하고 정시에 관련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해서 12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11월 초에 예비반 설명회 때 수시 입시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 교과와 종합이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과에는 교과와 면접이 있고 종합에도 면접과 서류. 이 서류가 생활기록부를 뜻한다. 그러면 아까 오늘 일부에 저희 이동규 컨설턴트님 강연하실 때도 나왔는데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학에서 이제 간소화해가지고 줄였거든요. 무슨 역량, 무슨 역량, 무슨 역량 있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들 기억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예비반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들을 다시 찾아뵙는 게 이제 썸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니까 잠깐만 써머리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13페이지의 내용.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입결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작년에 몇 등급이 붙었구나 이게 아니라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축약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형간 내신 점수 상관성. 그래서 명지대학교 신소재 공학부를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명지대 교과 학교장 추천. 아직 26년도는 입결이 안 나와서 25년도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교과 전형. 그러니까 3등분으로 치자면 맨 위에 걸 보시면 되는 거죠. 맨 위에 보니까 최종 평균이 몇 등급이죠? 2.1
2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내드렸듯이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과전형 최고 등급, 그러니까 과수석 1.8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교과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전형은 교과인데 전형 단계에 면접이 있는 거죠. 전형 방법에. 그래서 이러면 평균이 2.6등급. 그리고 맨 아래 달라 서류, 명지 인재 서류 전형,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평균이 3.38. 최저가 몇 등급이죠? 3.51등급. 그러니까 현재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생 중에 2호 학번 중에 과에서 1등을 한 사람은 1.8등급이고 성적이 가장 낮아서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은 3.5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이 그저 등급만 가지고 무슨 데는 꼭 가겠다? 그러지 않겠다 라고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물론 뭐 미적이냐 확통이냐 과탐의 이런 가산점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요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학마다 이건 차이가 있지만 종합전형 가이드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 세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명지대 면접은 진로 영향이 35% 비율이었고요. 25년도 대입 당시에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의 진로 영향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전형이 진로 영향을 많이 보니까 두루두루 내신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학과에 맞는 그저 그러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또 대학 홈페이지에 권장 이수 과목 안내가 있죠. 그래서 각 학과마다 그죠? 어떤 과목의 내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 권장 이수 과목. 그래서 본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다 보면 우리 지금 아이가 큰 아이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수시 정시가. 그래서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 예비반 설명회 자료집, 왜냐면 예비반 설명회가 이거보다 두껍거든요. 그래 아니면 요 윈터 설명회 자료집, 예, 둘 중에 하나 하고 경기대라든가 아주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고대라든가 한 대학의 입학 요강을 갖다가 뽑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그리고 입결도 필요하겠죠. 요 두 개만 먼저 정독을 조금 깊게 보신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설명회라든가 다른 뭐 이런 강의라든가 책자라든가 이걸 참고를 하시면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뒤에 걸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내용입니다. 가운데가 좀 달라요. 13쪽에 나와 있는 명지대 면접은 교과 면접이었죠. 근데 14쪽에 나와 있는 면접은 명지 인재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지대는 아까 처음에 안내 말씀드렸듯이 교과의 교과 전형도 있고 교과의 면접 전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종합의 면접 전형도 있고 종합의 서류 전형도 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중시하는지 진로 역량을 중시하는지 공동체 역량을 중시하는지 이걸 초점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대는 명지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학추가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면접, 탐구형 인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형 방법에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놨죠?
진로 50% 절반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서류 전형 융합형 인재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치를 그어놨죠? 예, 학업을 50% 반영을 합니다. 그럼 두루두루 내신이 좋은 아이는 탐구형을 쓰는 게 조금은 나을까요? 융합형을 쓰는 게 조금은 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학에 해당하는 권장 이수 과목만 조금 잘했다. 그러면 탐구형이 나을까요? 융합형이 나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입결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경영학과 탐구형은 등록 50% 컷이 2.59 등급. 오, 이거 중대인데 2.6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융합형은 등록 50% 컷이 2.08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6쪽, 17쪽은 16쪽은 해당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전형에 따라 이렇게 입결이 등급 차이가 막 생기는구나.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페이지 내용은 이제 수능 최저 등급 변화, 유무 확인.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가 없거나, 있기는 한데, 그죠?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21년도 이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때의 기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이냐? 아주대 가야 되니까 1.5등급, 2등급 나오면 거의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래요. 첨단신소재는 1.8, 산업공학 1.86, 경제학이 이제 2등급 중반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22년도에 이합 4라는, 그죠? 최저가 있다 보니까 합격자 등급이 산업공학 같은 경우는 등록 평균이 3등급 때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이합 5입니다. 23년 대입부터. 요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 아주 공대잖아요. 그래서 1.99, 2.28. 근데 경제나 금융공학 같은 경우는 2등급 중 후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수시에 6개를 쓰기는 하지만 봐야 되는 대학은 최하 20개는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의 입결을 보실 때 적어도 한 3년치, 4년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이때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요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식의 어떠한 이제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수원대학교의 대학 내용을 이제 담아봤고요.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 내용 한번 보실게요. 19페이지에는 주요 대학을 좀 선별을 해서 수시에 교과, 가로 열고 중심 전형 요약이라고 제가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자, 19쪽은요, 정량평가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메뉴의 연세대, 교과 100%, 중앙대,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가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제가 예비반 설명회 때 안내 말씀드렸지만 1번의 인적사항부터, 그죠? 마지막 8번 내용까지. 그 중에 6번이 교과학습 발달사항. 흔히 얘기하는 내신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 100, 생활기록부를 다 보겠다는데, 디테일은 교과가 90%, 그 다음에 비교과가 10%. 근데 이 비교과가 정량입니다. 출결. 그러니까 중대를 쓸 1등급,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무단 이러한 그러니까 출결해서 감점이 있을 만한 요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 100으로 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외대 교과 100, 이대 교과 100. 그런데 이대는 26학년도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제가 명함을 넣어놨죠. 명함을. 요게 이제 작년 대비 변화된 내용들. 그래서 이대의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은 25년도 대입까지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었죠. 근데
지금 고3 아이들부터, 그죠? 면접, 단계별 전형이 없어지고, 교과 면접이 없어지고, 그리고 2학 5라는 최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27학년도 대입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7년도에 변화가 있는 게 이제 홍익대가 되겠죠. 25년도 교과백 3합8, 26학년도도 같죠.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27학년도 방법은 교과백 똑같아요. 명함이 없네요. 그런데 최저가 3합8에서 2합 5. 강해진 걸까요? 약해진 걸까요? 약해진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쉽죠. 2합 5를 완성하는 아이가 3합 8이 되려면 나머지 무언가에서 하나 3을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가 홍익대의 경우는 올해 좀 약해졌다. 그럼 최저가 약해졌으면 홍대의 작년 입결을 보니까 교과 전형의 A학과의 교과 전형을 보니까 합격자 컷이 2.4인 거예요. 그럼 올해는 2.4보다 좀 올라간다 봐야 될까요? 내려간다 봐야 될까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최저가 낮아졌으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20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보이고요. 그리고 20쪽은 전형은 교과 전형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맨 위에 정량 및 정성평가 반영이다 라고, 그죠? 예,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 한양대학교, 예, 바뀐 이후로 변동사항 없고요. 고대도 올해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26학년도 현재 대입에서는 교과 90에 정성 10%였죠. 근데 올해부터는 교과 80에 정성 20%를 반영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교과보단 정성평가 내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까 요번에는 장윤도 커트라인 근처에서 써볼만 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경희대 변동사항 없고 건대 변동사항 없고 숙대가 2대 반대로 가고 있죠. 원래 지금 보시는 숙대는 25년도하고 26학년도에는 교과 100이었죠. 그런데 27학년도 우리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서류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쪽에서 보시던 2대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가 30 들어가면서 최저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놓쳤는데요. 한양대학교 아까 일부 설명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교과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11%, 고대 12명, 시립대 20명, 그리고 경희대, 건대, 숙대는 오른쪽에 명수 퍼센테이지가 없죠.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담임선생님이 알고는 계셔야 되죠. 추천서가 있기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1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3페이지였나요? 12페이지였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과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잠깐 써머리 해드린 내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챙기셔야 되는 내용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전형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살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남겨봤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일부 강연에서도 나왔는데 22쪽입니다. 주요 대학의 시행계획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가 이제 따로 발췌를 했고요. 확실한 내용은 내년 이제 6월에 중순에 모집요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아까 잠깐 거론되었던 모집요강.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그때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되겠지만 미리 학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러면 22쪽부터의 내용을 살피시면 되고요. 서울대, 연대 나와 있고요. 각 대학의 아래 1, 2, 3, 4,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게 이제 작년하고의 차이점. 26학년도 대입하고의 차이점을 요점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고대, 뭐 성대, 중앙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6페이지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중반이죠. 예. 지금 고3 학생들 이미 수능 보고 내일 성적표 봤잖아요. 근데 전화해서 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상담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요. 그래서 26종 내용, 요게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비 고3 상대로, 대상으로. 그래서 학생들 성적표 쫙 받아서 계속 누적한 데이터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죠? 6월 달에 평가원 시험을 보면 수시와 정시를 조율을 하겠다. 예. 그래서 26쪽 파일에 학생들 성적을 다 입력을 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약간 좀 다른데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안내드렸듯이 3월 달에 제일 잘 본 국어, 영어 제일 잘 본 5월, 그 다음에 수학을 제일 잘 본 6월. 이걸 세팅을 하나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 라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내신 점수를 따져서 대학을 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보통 그렇게 이제 대학 상담을 포트폴리오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조. 올해 재원생들은 지금 예비고3 아이들은 제가 아직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어떤 안내를 했냐면 혹시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은 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수줍어서 그런지 이렇게 손드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미리 이야기한 이유가 생활기록부를 좀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지금은 저도 못 보고요.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죠? 윈터 때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2월달 중순 정도가 되면 제가 저희 반한테 수고한 그죠? 다른 반도 마찬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작년에도 이 일을 했고 재작년도 이 일을 했다 보니까 사실 잘 쓰여진 생활기록부 몇몇이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학생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아까 안내드렸던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뭐 세특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밑줄을 긋고 그죠? 진로 역량에 해당하는 그 세부로 복사합니다. 밑줄을 긋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 그래서 그 내용을 밑줄만 그어놓으면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27쪽과 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잖아요.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정말 훌륭한 스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다 지도를 하실 겁니다. 훌륭한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이나 작은 집단에선 좀 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지금 안내드리는 이러한 데이터가 저희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그래도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7쪽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30쪽 내용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쪽 내용, 28쪽 내용 이게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 각 역량에 맞추어서 특이사항, 메모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한 거죠. 자, 맨 아래쪽 총평만 볼게요. 강점, 어떤 역량이 매우 뚜렷? 진로 역량이 매우 뚜렷한 겁니다. 그런데 약점은 관심 분야의 독서 보완이 필요하고 학업 역량이 부족하대요. 그럼 부모님들 아까 중대 기억하시나요? 이 학생은 탐구형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융합형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몇 번 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29쪽. 아까 이제 뭐 논술고사나 이러한 시험에 대한 지필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필고사 말고도 그죠?
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구술고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면접이라든가 논구술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업무를 수업이라든가 입시지도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이제 본사 입시사업팀에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면 면접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올해도 개설됐고요, 작년에도 개설되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개설되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쓰겠다, 뭐 내지는 뭐 어떤 전형을 쓰겠다, 그런 면접이라든가 논구술이 관련 있는 학생들은 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면접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이 마쳐지면 면접고사 평가표 보시는 이러한 피드백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은 이렇게 대중 강의, 이러한 수업이 아니고요. 학생은 한 명에 면접관 한 명 혹은 면접관 2명, 그러니까 1대1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울기도 해요. 진짜 실제 환경처럼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30페이지.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이름은 땡땡땡 표현을 했고요. 내신은 평균 이제 한 1.26등급 정도. 그런데 모의고사는 수학이 좀 약하네요. 국어, 영어는 항상 1인데 수학이 2. 그리고 탐구가 하나가 조금 이제 부족하고요. 그래서 종합의견은 서울대 직윤이 만약에 안 될 경우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직윤에 비해 면접 시간이 깁니다. 한 3배 정도 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면접 준비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아쉽게도 1.26등급이잖아요. 직윤을 못 받습니다. 참고로 서울대 직윤은 2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일반전형, 그 다음에 고대 전기전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인원, 전형 방법, 일정. 이건 학생 개인에 대한 일정이지 선생님들은 이걸 또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일정을 선생님이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지금 명기된 거는 25년도 직전 연도와 24년도 수시 입시 결과가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이더라도 추합이 많이 되죠. 2월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합된 인원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이나 빠르면 2월 말에 학생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파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시는 대학하고 학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시는 페이퍼에서 맨 왼쪽에 대학하고 학과,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유형을, 전형을 정하게 됩니다. 학생하고 조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부모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7개 대학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7개 대학은 그죠? 실제로 지원한 대학을 갖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요. 사실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이 아래쪽에도 대학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면 이게 사실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다 대신하고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수시는 몇 개 원서를 쓰죠? 6개인데 이 학생은 지원을 7개를 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학이 카이스트죠. 특수 목적 대학은 6개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합불 여부가 나올 텐데, 특수 목적 때는 그죠? 그 발표가 빠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학생은 이미 합격 여부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죠. 맨 아래쪽에. 그래서 이 학생은 카이스트 발표가 벌써 나왔고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이제 합불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1쪽 학교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요? 출신 고교 정도만. 효원고 졸업생입니다. 이제 졸업생이죠. 효원고 졸업생이고요.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북대학교 재학 합격을 했고요. 이건 기억에 의존하는 거지만 부모님은 재학 쪽을 좀 희망을 하셨고, 그리고 학생은 보시다시피 산림과학부, 스마트팜, 농업 관련된 이쪽을 좀 희망을 했고요. 그래도 서울대가 돼서 이 학생은 지금 서울대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유는 같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비반 설명에는 저희가 상담했던 이 이력을 1등급 때부터 아마 한 4등급 때까지 꽤 많은 페이지, 한 15장 정도 이제 본인 자녀의 내신 등급에 맞게 다른 아이들은 이러한 전형으로 이러한 대학을 좀 썼구나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예비반 때는 제가 좀 자료집이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좀 궁금하다 그러면 1층에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윈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제가 윈터 프로그램 안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35페이지. 아까 34쪽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이게 정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 이동규 이제 컨설턴트님이 속해 있는 입시 전략연구소에서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본사의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요게 이제 정시에. 그러니까 내일 우리 학생들 다 전화해서 이제 주말부터 저희는 이제 좀 바쁘겠네요. 그러면 지금 고3 아이들이 성적표를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을 어떤 군의 학과를 갈지. 그래서 35쪽, 36쪽 내용이 정시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비 고3 아이들도 이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내후년 1월에 정시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9일 날 수능 보고 수능 맞춰지면 학생들 종강하고 파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상담을 해서 대학 가는 데까지 부족함이 없게끔 저희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가하실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